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 리뷰를 시작합니다. 책 속에 들어갑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강성복, 정택진, 그리고 출판사는 리베르. 책 표지를 보면 여기 있네요.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 이 세상 모든 자기계발서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뒷표지에는 큰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버드대 4년 과정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패도 많이 겪습니다. 1912년에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집니다. 사례 중심으로 하는 강의로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인간경영과 자기계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었고, 수많은 저서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와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인간관계론을 체계화시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여기 파트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1.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2.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3. 이대로 하면 세상을 얻을 것이나 하지 못하면 외로운 길을 가리라. 파트 2.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1.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2.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3.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4.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쉬운 방법. 5.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법. 6.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법.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2.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대안. 3.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4. 상대를 이해시키는 첩경. 5. 소크라테스의 비밀. 6.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밸브. 7.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8. 기적의 공식. 9.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1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11. 영화도 하고 TV도 하는 그것. 12.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 자, 파트 4.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비판하고 원망받지 않는 법. 3.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얘기하라. 4. 명령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체면을 세워줘라. 6.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7. 개에게도 착한 개라고 해주어라. 8. 고치기 쉬운 잘못이라고 말하라. 9. 내가 원하는 바를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법. 파트 5.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내용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 같습니다. 이 파트 5가. 마지막으로 파트 6.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 85년 전에 일을 잘하고 성공을 하려면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 시절의 문화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나간 듯 하지만 시대를 관통합니다. 85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워라밸, 1960년대에도 보릿고개로 고통을 받았고 전 국민이 굶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오죽했으면 아침 인사가 식사했냐고 물었을까요? 1930년대의 워라밸 개념은 1921년도에 외계인 이야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남의 나라, 남의 세상 이야기니까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요. 마저 읽겠습니다. 파트 6. 1. 가정을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2.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3. 이혼 법정으로 가는 지름길. 4.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5. 작은 관심을 표시하라. 6.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점을 잊지 말라. 7. 결혼의 성적 측면을 이해하라. 그리고 이 책 마지막에는 결혼생활 평가 설문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파트 6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바로 가화만사성 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건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니까 밖에서 새지 않도록 하자는 교훈으로요. 읽은 후의 느낌입니다. 카네기도 강조하지만 빨리 읽으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실천과 습관화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점도 소개됩니다. 빨리 읽고 보고 싶은 것만 획득한다면 이 책은 식물로 비유하면 약초가 아니라 독초가 되고, 반면에 실천과 습관화에 도달할 수 있으면 약초가 됩니다. 카네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채 빨리 읽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 읽을 때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소용없다니까? 본문 내용 하나 소개합니다. 파트 1. 이대로 하면 세상을 얻을 것이나 하지 못하면 외로운 길을 가리라 편에 73페이지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성공을 위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내 관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서 카네기는 세상 사람들 10명 중 9명이 그런 진리를 무시하고 만다면서 어떤 편집글을 사례로 듭니다. 블랭크 국장 귀하. 당사는 라디오 광고 분야에서 선도 광고 대행사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전국의 수많은 광고주를 고객으로 갖고 있어 최고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그 결과 각 네트워크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매년 최고 광고 대행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편집글입니다. 달리 보면 할 말만 넣은 깔끔한 잘 적은 글일 수도 있습니다. 번역으로 생긴 그런 부분은 이해하면서요. 자신이나 소속 기관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정확히 쓰는 거, 덜 힘들이고 조금 능숙하게 쓴다면 그 정도면 평범한 직장인 중에서 괜찮은 수준 아닌가요? 깔끔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다면 말이죠. 요점은 이겁니다. 카네기는 육하 원칙이나 그런 논리적이고 간결하고 요점 위주의 글, 그 위의 수준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책은 군더더기 없는 글을 힘들이지 않고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카네기가 강조하는 말의 진짜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 책을 읽을 때 독자 자신의 포지션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비즈니스 경영에 맞추면 환경분석 SWOT, SWOT가 됩니다. 그 회사의 내부와 외부의 처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무엇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가끔 게임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신의 약점을 바로 찔리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똑똑하니까요. 자, 무한 경쟁의 정글 속에서 본인이 경영자, 그러니까 사자나 늑대 수준은 되는지, 직급이나 능력 면에서 얼룩말 정도의 피지컬은 갖추고 있는지, 내가 토끼인지 아니면 여우 정도는 되는지. 위험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사자나 늑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토끼 이하인 경우죠. 과연 나는 사자인가? 아니다. 그러면 늑대인가? 아니다. 조금 잘못하면 회사에서 코너에 몰리니까, 그리고 나는 쉽게 조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처지야. 그렇다면 맹수를 피해 다녀야 하는 토끼? 아니야. 지난번 프로젝트에서는 동네 북신세였는데 어쩌면 토끼가 뜯어먹는 토끼풀 정도가 내 신세일지도 몰라. 너무 자기 신세를 한탄할 필요는 없지만요. 스스로를 보는 거죠. 정말 이럴 때는 토끼풀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가 부럽게 됩니다. 나비의 자유가요. 프리랜서도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토끼풀도 나름 저항합니다. 지렁이만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학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영혼 없는 칭찬도 많고 어떤 분들은 칭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데일 카네기는 그 점도 놓치지 않습니다. 칭찬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칭찬이 만들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합니다. 칭찬 자체가 아니라 디테일을 포함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진심이어야 한다는 말을 데일 카네기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라는 것은 잔인하게도 노력을 통한 배움이 기본일 때 진정성의 옷을 빌려 입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뭔가 알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 말 같은. 이번에는 인간관계론이 나온 시기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봅니다. 일제강점기 그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주도적일 수 없던 시절 여성은 위안부로 전쟁터로 끌려가고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문화재는 독을 대고 빼앗기고 팔도강산 식물과 종자는 일본 학자들이 긁어가고 이름은 우리나라 고유종의 일본 이름 붙이고 자기들이 먼저 발견했다는 식이죠. 그렇게 학술 발표하고 독도를 자기 거라 하고 사람을 포함해서 전쟁 물자를 신속하게 전쟁터로 보내려고 철도 만들고 그걸로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포장하고 일부 지식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한국 사람이요. 일본 이름 쓰게 하고 조선인은 안 되라는 패배의식을 학교 교육
교육대부터 세뇌시켜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수십 년 동안 박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930년대 일본은 국력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던 시절 강대국을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먹이처럼 보이고 굴복하고 빼앗고 확장하고 시대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집단주의는 근대화 막차를 능동적으로 탔을 때 적응이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다원화 시대 여전히 일본의 저력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집단주의는 코로나19 대처에도 인공지능 시대에도 과거의 성공 방식에 빠져있는 골동품 나라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은 개인적인 계기입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추천했던 책 2021년 올해 되어서 읽기 시작했고 이거는 돌아가시고도 10년이 지나서입니다. 아버지는 퇴근해서는 집에서 자주 소주를 드셨고 일터에서 다툰 것을 후회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빈 소주병이 널려있는 방에서 저를 앉혀놓고 대부분은 잔소리였지만 가끔은 카네기의 책을 읽으라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꿀을 얻으려거든 벌통을 차지 마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구절은 이 책 가장 앞에서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로 나오네요. 또 때로는 벌통을 차버리면서 집에 와서는 정신이 퍼뜩 들고는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괴로워했고요. 아버지의 쌓여가는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 가족에게만은 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직장에 두고 가정에 오면 좋은 말 하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두 번째 영상부터는 본문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마칩니다.